오늘은 이제 여러분 책에 넘버링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막판에 막 성경 내면서 교관을 만들다 보니까 번호가 좀 틀렸는데 양해하시고요.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의 공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보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기초입니다. 수업에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수업이든 대학교 수업이든 여러분이 하시는 수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도록 대학 과정이 되어 있죠.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읽기, 많이 되어 있어요. 쓰기를 안 합니다. 이 쓰기 교육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리포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피치, 발표라든지 스피치와 이 라이팅 관계, 리포트 쓰고 하는 것을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環이에요. 여러분 수업 중에 학생들이 과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학생 발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잘 돼야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잘 내시고 이것을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또 학생들 발표 역시 저런 취약한 부분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둘 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예요. 대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오른쪽으로 이루어지는데 왼쪽과 두 개는 학생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가 주도하는 학습 더하기 자기주도 학습. 이 자기주도 학습의 두 가지 방법이 발표와 그리고 리포트 써내는 것,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함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리포트를 써서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 점수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포트를 받아서 리포트를 썼으면 그 리포트 쓴 걸 자기 조언이나 다른 동료들하고 공유를 해야죠. 그 내용을. 그래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른 동료가 하는 리포트를 함께 보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발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발표를 전체 앞에서 못한다면 그룹별로 한 명씩 자기 조언들에게 발표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많은 연구하고 학생들이 비록 상당히 그 수준이 높지는 않겠지만은 학생들이 자기가 연구한 것을 자기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까지를 한 묶음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또 서로 다른 학생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내 것이 전체 학생이 만든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차지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예가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저는 그 리포트를 거두면 제가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전시회를 합니다. 한 30분간 쫙 펴놓고요. 한 30분간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리포트를 작성했는지 내용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을 계속 돌아보게 만들어요. 이건 한 번만 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리포트는 수준이 갑자기 뛰어올립니다. 하고 가요. 근데 교수님들이 리포트를 받아보시니까 교수님들은 리포트를 보는 솜씨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올라가고 안목이 높아지죠. 또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만든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혼자 입수하시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공부가 되면 안 되고 학생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리포트를 항상 공유하도록 하는 활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왼쪽에 두 개가 토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체에서는 스피치, 말하는 것, 발표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리포트, 보고서 쓰고 문서 작성하는 게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해보지 않고 졸업을 하면 당장 면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자기소개서 못 쓰잖아요. 회사 들어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인데 연장 사용하는 방법을 안 가르치고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수업을 강의로만 계속 하시는 건 안 돼요.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꼭 주십시오. 그 말씀이죠. 과제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제 낼 때는 점수 내기 위한 거라면 명확한 기준을 꼭 제시해 주셔야 돼요. 리포트를 내면 점수 주는 거냐 아니면 품질을 따질 것이냐 할 때는 기준을 명확하게 주지 않으면 나중에 억울한 학생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점수를 학생에게 반드시 알려주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면 아까 같이 조 발표를 한다든지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뒷벽에다 붙인다든지 여러분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포트를 여러 장, 5장, 6장 학생들 그렇게 길게 쓸 일이 없어요. 기업에서는요 리포트 한 페이지입니다. 기업에서 오신 분들 아시겠죠? 한 페이지, 많아야 2페이지. 왜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길게 하냐? 학술 리포트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순서도 달라요.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잖아요. 이 학생들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쓸 일이 없어요. 기업체 가면 결론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서론, 본론, 결론. 그죠?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기업체에 가서는 적용을 못해요. 써먹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술적인 건 서론, 본론, 결론이지만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에 갈 때는 결론부터 나오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몇 개의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본 리포트의 몇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걸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실태, 현재 실태가 어떤가. 이제 뭐가 문제점인가? 두 번째 문제점. 세 번째 원인이 뭔가. 네 번째 대책이 뭔가. 그럼 1, 2, 3, 4. 이 4개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보고서거든요. 이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서 학생들이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서론, 본론, 결론에 익숙하죠. 논문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학생들에게 강요를 하니까 학생들은 리포트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안 해주고 어떻게 쓰라는 형식 같은 거. 그래서 리포트를 잘 활용하시면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인생설계와 진로라는 그 과목의 경우는 리포트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매주 20페이지 이상 정도 되는 걸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13주 정도, 13주 동안 만든 리포트를 모은 거죠. 이걸 작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 작성법 아주 굉장히 도사가 되고요. 처음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마지막 되면 아주 잘 만들게 되고 자기 생각 같은 거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걸 잘 하고요. 이런 자기가 하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걸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돼요. 자기주도 학습. 대표적인 것입니다. 네, 체험의 목적이라면 처음 해본 것,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건 점수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반영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를 어디 가서 해보겠다. 아니면 직장에 가서 아무 데나 여러분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명함을 받아와라. 이거는 해오면 다 점수 줍니다. 똑같이. 왜냐면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거 뭐 해오고 결과 가지고 따지지 말고 했나 안 했나만 따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경험을 해보도록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그 자기 주도 학습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작성 훈련이 목적이라면 매뉴얼을 제시해줘야 돼요. 자, 현상, 문제점, 원인, 대책, 여기에 맞춰서 해봐라. 아니면 어제 말씀드린 PREP에 맞춰서 써봐라. 그렇게 하면 학생이 이 틀에 맞추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다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리포트는 목적이 없어요. 왜 리포트를 내주는지 본인도 모르겠고 교수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제 어떤 한 학생이 습관적으로 리포트를 내준다. 습관적으로. 저 습관적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매주 반 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줍니다. 반 페이지 리포트를 받아서 한눈에 딱 보면서 틀 잡아주고 불러서 보여주고 또 전시하고 10분이면 다 봐요. 25명짜리인데 25명짜리 리포트 딱 해놓고 10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 다른 학생이 본 걸 보면 여러 학생이 생각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독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발표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발표하는지 알게 되고 나도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양과 빈도는 적절해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흥미롭게 해야지 지겹게 막연하게 문제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리포트가 너무 힘들고 양이 많으면 무슨 방법으로 택하나요? 표절하죠. 그러니까 7개의 과목을 듣는데 매주 리포트를 내주신다. 7개가 쌓여있다고 생각해봐요.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 박사한테 리포트를 얻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절을 우리가 조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자기가. 단순 노동 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리포트를 쓰게 하셔야 돼요. 자기의 생각. 남의 자료 갖다 복사하지 않도록. 제가 독서와 관련된 과목을 하나 진행했는데 제 리포트는 이거예요. 제목이. 틀을 딱 줬어요. 이 작가가 주장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동의하는 점이 뭔가, 또 작가의 생각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가, 이걸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 리포트 나와 있는 어떤 하는 거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도 그런 건 없어요. 내 생각이 있어야 되고 작가의 생각을 알아야 책을 읽어봐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 과제가 발견되면 모두 강점을 줍니다. 똑같은 것일 때는 둘 다 강점을 줍니다. 베낀 사람은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 사람은 똑같이. 간혹마다 이제 어려운 일이 있죠. 한 학생이 자기가 리포트를 썼는데 수요일 날까지 제출하는데 화요일 날 월요일 저녁에 리포트가 너무 자기가 봐도 잘 됐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어디 올렸어요. 내가 쓴 거다 그러고. 근데 어느 학생이 보니까 자기 과제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지로 바꿔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보니까 똑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불러가지고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만난 적 없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이다. 한참 추궁을 해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공유가 목적이라면 전시를 꼭 하시라. 근데 교수님이 피드백 해주고까지 전시를 해주면 더 좋아요. 제가 300명을 놓고서 리포트 작성법을 5주 동안 하라는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리포트 작성법을 강의하라는 아주 무식한 강의 초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300명, 그때 1학년 학생은 참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하루에 이제 2시간씩인가 4시간씩이었는데 리포트 작성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과제를 내줬습니다. 모여있는서 리포트를 써와라 다음 시간에. 근데 다음 시간에 가져왔더라고요. 리포트를 그 넓은 강당에 바닥에다 탁 깔았어요. 탁 깔고.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투어한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리포트 쓴 거 한번 봐라. 1시간 동안 계속 놀면서 또 왔다 갔다 하고 떠돌고 거지. 1시간 후에 그럼 나는 리포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메모해봐. 그럼 끝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리포트를 쓴다고 다시 그 리포트를 다시 써오는 거를 숙제를 내렸습니다. 수정해오는 거. 그 다음 주에 보니까요, 역시 전시회를 했는데 수준이 팍 올라갔어요. 전체가 금방 올라가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하니까 팍 올라가고. 잘 된 거를 이제 샘플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금방 수준이 향상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리포트를 계속 보셔서 뭐 하세요? 학생들이 와요. 이런 측면에서 리포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꾸면 좋겠습니다.